네, 이준승님 어서 오세요. 소리가 좀, 물소리가 시끄럽죠? 시원한 물 구경하세요. 물이 아주 맑으네요. 월요일인데도 여기 피서객들은 좀 아직도 있네요. 이렇게 좀 시끄럽더라도 여기 물가가 너무 시원해 가지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물. 네, 여기 연수리라는 곳이에요. 용문면 연수리. 원래는 저기 백운암이라는 곳이 더 좋은 곳이 있는데요. 이 갈라지는 길에서 연수리 쭉 올라오다가 백운암 가는 길하고 상원사 가는 길이 있는데, 백운암 가는 길 올라갔다가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상원사 계곡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물 깨끗하고 좋죠. 용문면이에요. 용문면 연수리. 자, 이 계곡물. 이렇게. 물은 엄청 맑아요. 제일 사람들이 있어갖고 선녀님은 안 오시겠네요. 선녀님이 오시면은 숨어서 보는데. 얘 뭐 동네인데요, 뭐. 집 뒤에요, 여기도. 여기는 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20분? 요 바로 옆에 차 대는 데가 있어갖고요. 길 옆에. 바로 위에 그 주차장이 있어요. 오는데 힘들지도 않고요. 예전에 한번 여기 와가지고 우리 당의 그 조직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예전에 한번 왔었던 곳이에요. 예, 시원하시게 요 구경들 하세요. 계곡 물 구경하시고, 그 말씀들이나 좀 나누세요. 아이고, 정리는 끝났고요. 어떻게 이 게벨스의 프로파간다를 보다 보니까 이 붉은 무리들은 전부 수법이 여기 다 나오네요. 저들이 썼던 수법이. 이거를 오늘 낮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그 프로파간다로서의 상징.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있네요. 썸네일에 써놓은 대로 이 붉은 무리들 요 지금 좌파 독재 정권 생각하면 두 가지 떠오르잖아요. 촛불하고 노란 리본하고 딱 그거 떠올리죠. 근데 이게 대단한 그런 의미가 있던데요. 이 프로파간다의 기법 중에서 게벨스의 선동 슬로건과 선전술에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 볼수록 저자들이 완전히 지금 쭉 해온 행태로 봐서 여기에서 많이 따왔다는 거를 지금 알 수가 또 있네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려다가 보니까 어저께는 그거 말씀드렸어요. 이 국민의 지지와 복종, 방관을 전제로 합법적인 지배라는 외관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일반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파간다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디어 리테러시, 그거에 대해서 항상
네,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만 해요.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들의 프로파간다를 무너뜨리려면 저들이 상징으로 내세우는 그런 그 상징들을 우습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그 결론을 냈네요.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려야 저들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저자는.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를 한번 놓친 것 같아요. 그 천막당사에서, 천막당사가 아니라 그 세월호 천막에서 있었던 그 쓰리섬, 그 추악한 성행위, 그런 것들을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저자들이 이거를 알고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차명진인데요. 저희가 이 책을 조금 더 일찍 공부했더라면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걸 자꾸 회자시켜서 저들의 상징을 자꾸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여기 여기 조현리 다녀오다가 그 조현초등학교 앞에 걸려있는 그 세월호 천막에 관련된 그런 그 현수막을 보고 애들의 그 증오심을 그렇게 막 심어주는 그런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있는 걸 보고 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렇고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제일 이 상징을 그러니까 그 상징을 제일 잘 활용한 게 이제 나치인데요. 나치의 그 하켄크로이츠, 구부러진 십자가. 딱 그 하켄크로이츠를 떠올리면 우선 나치가 연상이 되고 충성심, 복종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나치의 선전선동, 괴벨스의 선전선동술에서 저들이 가져온 게 뭐 상징으로서 촛불과 노란 리본 생각나는 것도 있으세요? 저는 두 가지가 먼저 얼른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너무 시끄럽나요? 계곡물 소리가? 그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인사를 좀 드릴게요. 떠났어. 또 이 폰에는 또 저게 안 뜨고 큰일 났네. 네, 파리짱님 어서오세요. 우리 그 규율 부장님, 천막당사의 규율 부장님 파리짱님. 네. 이곳은, 용문면 연수리 상원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초입 계곡이에요. 그리고 원래 가려 했던 곳은 왼쪽에 더 좋은 계곡이 있거든요. 바위가 아주 많은. 거긴 이제 배구남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일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근데 4171님 어서오세요. 황소거지님, 네, 어서오세요. 그냥 시원하게 경치 구경하시면서 가볍게 그냥 말씀드리면 나누세요. 우선 우리 길상아님, 이준식님, 그리고 빠르짱님 여기 왜 전에 올 봄인가요? 김명홍님 그러면 그냥 안 옮기고 이곳에 있을게요. 빠르짱님 왜 우리가 총선 끝나고 시간여행 할 때 이곳에 한번 왔었어요. 조직 얘기할 때 우리 공화당의 조직을 다시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또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공화당 조직을 어떻게 하자. 이제 그런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이곳에 한번 왔던 곳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 네. 빠르짱님 보면, 예, 저 위에 다리 있는 거 그것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리까지 안 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좀 있네요. 근데 여기에 엄청 시원해요. 그냥 뭐, 지금 물에 발을 넣으면은 막 물이 발에 차갖고, 그러네요. 아유. 아, 이제 됐네요. 한국어진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못 보신 동지님들이 있어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바로 요 외, 차 대고 바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바로 요 옆에. 그래서 오기도 좋고 아주 편해요. 저기 아까 가려 했던 여기 차들이 있잖아요. 저 위에. 아까 가려 했던 대구남은 차대기가 좀 나쁘고 외길이라 차를 만나버리면 곤란해가지고요. 그리고 요 물은 좀 깊으네요. 요 소가. 네, 비 피해는 없어요. 이준식님. 이곳은 비 피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개별세 프로파간다 상징물에 관해서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하켄크로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쭉 서술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성적으로 거스를 수가 없게 된대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그러니까 노란 리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노란 리본을 일단 누구든 내세우면 그걸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거스르기가 힘들죠. 냉정하게. 왜냐하면 그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먼저 그걸 보면 감성적으로 다가가잖아요. 그 노란 리본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걸 볼 때 우리들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선 짜증부터 나고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이성적으로는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렸다는 거죠. 이 프로파간다로서의 상징은. 이 붉은 무리들이 그런 상징을 찾고 각인시킨 건데요. 세르게이 차코티는 그 저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대중은 움직인다 해서 그 책에서 상징에 대해 많은 시사적 발언이 담겨 있다. 왜 이제 그 상징이 중요한지를 말했어요. 기술의 진보 덕분에 현대는 급속도로 변화했고, 오늘날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긴 문자를 연속적으로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리본과 같은 기호를 좋아했다. 리본, 촛불과 같은 기호를 좋아했다. 우리는 간단하고 집중적인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해가 되죠? 이건 그냥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되네요. 애들 그 글자 쓸 때도 단어 몇 개도 쓰기 싫어서 막 줄여서 쓰고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긴 문장보다 딱 하나의 상징으로 모든 걸 표현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한 가지 기호로 통합되기를 바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합시키는 힘. 요거 얼른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 좀 나눌게요. 한 단어만. 인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친구인지 적인지 또는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지를
한 달 안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속도가 최우선인 현대 사회에서는 확실히 기호가 난무하는 시대지만 그 활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그 붉은 물이 좌파 자체가 노란 리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호화 또는 촛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호화, 그게 이제 상징으로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조건반사적으로 노란 리본 딱 그러면 조건반사적으로 세월호, 촛불, 그러면 탄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이해를 했네요. 저는 상징의 효과, 긴 문장 대신 딱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 버리니까 딱 옳은 말 같죠. 그렇죠. 아, 초롱알미님 어서 오세요. 네, 파티마님 감사합니다. 아, 육수님 오셨어요? 네, 417님. 예. 예, 이곳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용문면,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요. 용문면 연수리, 상원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 거기 계곡이에요. 상원사 계곡. 여기 또 쭉 넘어가면 이제 산 하나 넘으면 용문사예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로서의 상징은 이제 이해가 됐네요. 저도 얘네들이 그걸 왜 중요시 하는지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가지로 통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좌파들은 그들의 상징으로 노란 리본 그리고 촛불 그렇게 선택을 했네요. 요 개벨스의 선전선동술에서 배워와가지고. 근데 여지껏 저희가 얘네들이 쭉 이제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장례식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모두 아군으로 만드는, 영웅으로 만드는가. 아군은 죽은 아군은 모두 영웅으로 만드는 것들, 그것도 공부를 했었고요. 또 그 숫자에 대한 마법, 정치적 위기를 장례식으로 피하는 거, 그 죽은 자들의 의식을 죽은 자들의 의식이라는 환상 공간에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선전선동술에 이용하는 것들, 뭐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상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얘네들은 이 선전선동술은 전부 이 게벨스의 것에서 거의 따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상징의 도인한 효과에 대해서 또 써놨어요. 요것도 읽어드릴게요. 이상한 이름이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네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쉽게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일성의 강제, 동일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언어는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상징으로 결합되어 상징은 차츰 기호화된대요. 기호화돼서 상징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늘 대중행에 영향을 미치고 아주 곳곳이 보이죠. 그러니까 광화문을 뭐 리본이나 촛불로 도배해버리는 것들, 동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조건반사적으로 저들이 만들어낸 상징을, 촛불이나 노란 리본을 딱 보는 순간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징은 폭력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네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상징은 또 하나
이상하게 그 인간의 성욕하고도 관련이 있다네요. 그 부분은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이게 왜 그것하고 관련되는지는 잘 납득을 못 하겠는데요. 아유, 너무 차가우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역자가 번역한 사람은 이 나치의 선동수를 좀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역자는 이런 그 선전선동수를 깨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결론을 얼른 내려줬어요. 어떤 효과를 깨부수려면 상징을 우습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했네요.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천막 안에 있었던 그 지저분한 그 성추문 같은 것들을 막 회화해서 이 노란 리본을 그때 쳐부술 수 있었는데, 노란 리본의 상징성을 조금 시기를 너무 놓쳤던 것 같으네요. 그리고 마력을 없앨 방법으로서 거의 마력의 수준이니까 저들의 상징물은 없애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서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 하켄크로이치의 마력을 없앨 방법으로 어떻게 라이히스라는 사람이 그랬네요. 나치군의 상징 구부러진 십자가를 하켄크로이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 개의 화살을 이제 그리기 편했으니까 적의 상징 하켄크로이치의 상징성을 깨뜨리기 위해 그것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차코틴이었지만, 차코틴이라는 사람이었네요. 그들은 하켄크로이치 위에 선을 3개 그어 화살로 꿰뚫는 것처럼 했다. 또는 화살 3개가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치를 쫓고 있는 상징화를 그리거나 벽 구석에 그려져 있는 하켄크로이치를 분필로 진한 선을 그려 십자가를 지우는 방법을 쓰거나, 하켄크로이치가 히틀러 머리 모양을 한 구두를 뚫고 화살을 피해 달아나는 그림을 그려 맞섰다. 그는 그림에 대해 자찬했지만 그 결과는 패배자가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상징에 대한 그러니까 리본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세월호 천막에서 있었던 그런 쓰리섬 같은 건 아주 추악한 거니까 정신적으로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을 권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역자는. 그리고 한번 실패했던 역사적인 교훈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리본 자체의 그림을 우습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 노란 리본 자체에는 어떤 증오심만이 있잖아요. 증오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부각시키는 방법,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을 쭉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노란 리본에는 사상이 깃들여져 있지 않다. 애들을 이승에 붙들어 놓는 그런 효과밖에는 없다. 원한이 저승으로 가서 편안하게 종교인이라면 하나님 곁에 머무르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 그럼으로써 이들의 노란 리본의 상징성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너무 몇 년 동안 계속 이용해 먹고, 또 그 다음에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증오심을 자꾸 심어주는 그런 저들의 정치적인 행태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결코 그 어린이들의 그 아까운 죽음에 대한 비난은 아니에요. 저도 그걸로 인해서 엄청 충격을 받았고 하던 취미생활까지 모두 접었을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인간의 성하고 상징하고 자꾸 관련이 되는데요. 성에너지 경제론 통찰에 의해 집단 현상인 오르가즘 욕구에 대해 관찰한 나희의 책 파시즘과 대중심리에서는 궁핍한 대중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극단적인 정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된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관찰을 한 책이냐면 나희라는 사람이 파시즘과 대중심리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여기선 섹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경제론 통찰에 의해 집단적인 오르가즘 욕구에 대해 관찰한 책이거든요. 이게 파시즘과 대중심리가. 근데 그렇게 좀 어렵게 서술이 돼가지고 이게 왜 성하고 상징이 연결되는지 저는 납득을 잘 아직도 못하겠어요. 궁핍한 대중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극단적인 정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 나이는 상징 조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상징 조작. 이거 상징 조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게 이렇게 상징 조작. 그러니까 노란 리본의 상징 조작. 촛불의 상징 조작. 그러니까 촛불이나 노란 리본은 이 프로파간다의 아주 일종으로 상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이는 그 책에서 결국 인간은 성욕이 강해짐에 따라 불안정해진다. 만일 명예나 충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면 그 상징은 오히려 더욱 쉽게 이해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을 방해하는 도덕적 경향에서 이 상징을 이해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여러 번 읽어봐도 이거 아직 이해를 못하겠으니까요. 요거는 제가 한 10번 정도 이제 더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다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저서가 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그런 자들은. 그리고 쭉 히틀러가 이 상징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게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연설을 할 때도 이런 상징이 빡 떠오르도록 해버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건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슬로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상징은, 오늘은 상징만 말씀드리죠. 이제 상징, 너무 진도 많이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게벨스의 선동에 이제, 이 상징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한다고 했네요. 그래서, 상징을 박살내는 방법은, 저들의 프로파간다를 참 박살내는 방법은, 분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런 상징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우습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상징물은 인간의 성하고도 관련이 있다니까, 그래서 얘들이 세월호 천막에서 그런 흉악한, 추잡한 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소고집님, 안토니오 그람시의 기동전, 진지전, 그것도 한번 또 찾아봐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책을 현재까지 쭉 이렇게 공부해 보다 보니까 저들이 안 써먹은 전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이명수님 어서 오세요. 네, 이준식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어떤 계기가 되면 그들의 이제 이 상징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저런 것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야 되는 파해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때만 때만 무르익기를 한번 근데 아직도 뭐 시효 있으니까 그 추잡한 짓을 했던 자들은 아직 다 살아 있으니까 아직도 완전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들 이제 좀 나누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 뉴스를 보다가 대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이 중국발 우한 폐렴이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런데 회원 97명이 하고 직원 8명이니까 총 105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66명을 검사했는데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나머지 이제 39명은 검사 예정이고. 그래서 이거를 나눠 봤어요. 백분율로. 그랬더니 7.5%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대전 배드민턴 동호회는 이 8.15 집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검사자 수 대비 양성 반응 나온 사람들의 요 백분율을 보면 7.5%인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요 통계만 보면 그래요. 어디를 검사를 하던 7.5%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그날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한 10,000명 된다고 했었잖아요. 통신사 명단이니까 아마 비교적 정확하겠죠. 500명인가 넘겨줬다는데 500은 떼버리고. 그럼 10,000명에 7.5%면 몇 명이에요? 750명쯤 되죠. 그러면 이 정도는 나와야 750명 정도는 나와야 전국적인 그 분포 숫자와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300 몇 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봐도 8.15하고 관련 그 집회하고 사랑제일교회 그 교인들이 8.15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이 중국 우한 폐렴의 그냥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몰고 가는데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네요. 이거 보면. 이거 이제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센시티브 서울이라 그래가지고 민감한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네요. 이거 하도 이제 회자가 돼서 거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국의 그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인데요. 이코노미스트. 저도 많이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주로 그래요. 남을 비판 잘하면서 남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면 각종 법적 조치를 한다. 남을 향해 비판을 뿜어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무관심하거나 건설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정부 측에서 소송을 건다. 전 정부 시절보다 정부 고위 인사가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까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례를 열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보수신문의 칼럼이 정수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한 거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정수기 잦은 해외 순방을 이제 그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소송 권고를 마련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종찬 기자가 구속된 거. 이건 뭐 국경에 있는 기자회에서 석방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고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석방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 문체부가 우종찬 기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건 뭐 취재원 보호와 무관하다고 이제 그 주장하는 보도 자료를 낸 것을 지적을 했네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재판의 쟁점은 이제 취재원의 신원 공개였다는 점을 예를 들면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도 아닌 행정부가 나서서 옹호했다는 점을 꼬집었어요.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근데 이미 뭐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죠. 근데 진지게 무너진 걸 외국에서는 이제야 간파를 했네요. 그리고 또 올해 초에 고려대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이 자기 이성만 차린다는 논조의 칼럼을 썼다가 민주당에 고발당한 거. 요거는 이제 비난이 쇄도하자 고발을 취소했었죠. 근데 여기서 또 더 큰 문제를 지적한 거는 뭐였냐면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민주당이 비판을 막으려는 입법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가짜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법안을 만들려고 입법했죠. 얘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가짜뉴스로 몰아붙여서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썼어요. 외신에서. 그리고 5.18이나 세월에 대한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법. 그에 기타 등등 다수 여러 가지 예를 들었네요. 이게 진짜 쪽팔려 죽겠네요. 예, 진짜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외국에서도, 영국에서 이렇게 썼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인사 좀 드리고. 이 뉴스를 보다가 스펙이라고 SPAC라고 스펙이라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는 막 성행한다고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수합병만을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로 백지수표 회사라고도 불린대요. 근데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나서 정해놓은 기한 내에 2, 3년이래요. 비상장 운영 기업을 인수한다. 기한 내에 합병을 못하면 상장이 폐지되고 공모금은 투자자들에게 되돌아간다. 그리고 2009년에 국내에 도입됐다는데 이 스펙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모펀드라는 거하고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 스펙하고 사모펀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혹시 동지님들 중에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해박하신 분이 계시면 이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황소버전님. 예, 이제 이건 히틀러는 그랬죠.
그거는 이거 원래 황석호님이 얘기하신 분은 이 여인인데요. 체코 여배우 리디 바로바라는데요. 근데 이 여자는 원래 게벨스가 사랑했던 여자고 처음에 바로바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히틀러가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저서에서는. 그래 부인 마그다하고 6 아이를 낳았고 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여튼 뭐 게벨스의 선전선동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들의 이제 의도를 미디어 리터러시도 알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저들의 이제 의도를 간파를 하고 하니까 분쇄하는 방법도 찾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어저께 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분노마로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 겸손하면서 동시에 용감해야 한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겸손하다고 했는데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요거를 쭉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면이 뭐냐면 저 뒤에서 그러면 똑같이 지저분하게 싸워라 이렇게 물음표를 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지저분하게 싸워라.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의 겸손이네요. 이렇게 저들 붉은 무리들과 같이 똑같이 지저분하게 싸우지 말라는 의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제는 이제 심판 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쪽 너무 한 곳만 보여드리니까 조금 다른 것도 조금 보여드릴까요? 근데 여기에서 예견한 건 법과 질서의 명분하에 경찰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했네요. 또 홍위병의 등장도 예견했고. 근데 이런 법과 질서의 명분하에 경찰력이 강화됐죠. 이번에 문가가 또 한마디 하는 바람에 너무 잘 맞추네요. 그리고 왜 정치인들은 독재자를 방조하는가?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 좀 최고 경계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 기회주의자들이 저런 이 극단주의자들, 독재자들과 손을 맞잡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했었거든요. 더울까봐 그냥 안에 너무 시원한 옷을 입고 왔더니 개울에 왔으니까 그냥 추우네요. 썰렁한 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네. 윤희의 피는 꽃님 어서오세요. 여기도 한 번씩 보여드려야지. 한 군데만 보여드리면 전 너무 심심하시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녀가시기가 편한 게 바로 여기 길 있잖아요. 요 위에 여기다 차를 세우고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차 보이시죠? 차 세워진 거 여기에 이렇게 바로 여기 차 세우고 여기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거리가 겨우 이제 뭐
재료라는 거죠. 차에서 내리면 그거니까. 물도 깨끗하고요. 여긴 가물었을 때도 물이 깨끗했었어요. 네, 시원하시죠? 저는 좀 너무 시끄러우실까봐 좀 떨어질까 했는데, 그냥 그럼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시원해요. 옷을 좀 긴 팔을 입고 올 걸. 그러면, 잠깐만 여기,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애들 노는 거. 한 젊은 가족이 왔네요. 이 깊은 물이 났죠. 저 물 한 모금만 먹을게요. 근데 이런 치명적인 상황을 맞아봤어요. 발도 한번 담궈보세요. 물도 아주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시원해. 발 담기니까 너무 시원해요. 평평한 바위로 와서 완전 삼각대도 물에 담그고. 와. 차워. 시원해. 수중 시화 한번 보여줄까? 에이, 떠내려가겠다. 뭐 좋은 그림을 보여주려다가 그래도 시도는 끝까지 해야지. 세계 최초로 유튜버의 계곡에서 발 닦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핫바지 입고 온 게 좋습니다. 자, 그렇죠. 핫바지 입고 왔어요? 아버지 바지 핫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발 벗고 발만 홀랑 들어가진 않고요. 저 애기들이 홀랑 들어가고 저는 그냥 지금 좀 밑으로 내려왔어요. 양발 벗고 그냥 발만 담그고요. 이 청정수를 하긴 오염시키죠. 근데 이 물은 목마를 때 먹어도 돼요. 아무 탈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벌써 처소가 지나서 그런지 발은 오래 못 담그고 있겠네요. 원래 또 계곡물이 차가워가지고요. 시원하다. 아이고, 진짜 완전 그냥 발이 시원한 게 아주. 제가 뭐 동지님들을 약 올려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기 참, 멍멍이도 같이 됐다네. 시원하다. 발에 좀 때가 벗겨지는 느낌이에요. 이 깊은 산 중에도 태극기는 항상 있죠. 올 때는 잘 왔는데 갈 때가 영 약간 샥. 가뿐하다. 여기 가족들이 두 가족이 왔네요. 젊은 가족이. 저 아래 한 가족, 여기 한 가족. 그래도 요 소 보시는 게 좋죠. 여기 깊어요. 여기는 한 길은 되겠는데요. 비 오나? 네, 여기는 가물 때도 물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잠깐만요. 이거 잠깐 잠깐만 여기 보고 계세요. 내가 뭐 이거 정리 좀 하나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 건진 거는요, 저들의 선전선동의 일종인 상징물을 분쇄하는 방법, 저들의 의도를 분쇄하는 방법. 결론은 그거예요. 상징을 조롱거리로 만들자. 그렇게 해야 분쇄할 수 있대요. 우스갯거리로 우습게 만들어 버려서. 그거 하나 결론 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길은 있네요. 그 분쇄하는 방법, 해답은 있네요. 이제 저들의 종말도 다가오는 것 같고, 드디어 끊겼다. 잠깐만. 예.
쟤는 집에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뭐, 목욕시키나? 아, 이거는 그림이 좀 늦게 나오네? 아까 촬영했던 건데. 이게 이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 이게 좀. 네, 청보라님 어서오세요. 아, 이게 좀 늦게 나오네요. 여기, 연수리란 곳이에요. 용문면 연수리. 그러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볼까요? 우선 요거, 게벨스 선전선동술 끝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붕괴되는가. 그거 끝나면 안토니오 그람시의 기동종과 전지전. 아, 요거는 공부하면 좋긴 하겠네요. 아우, 또 황석호진님, 꿈보다 해몽이 너무 좋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요거 2개 끝나면 그러면 안토니오 그람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아, 이게 이렇게 됐군요. 아, 제가 잘못했네. 아, 이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 봤네. 야,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의외로 요게 물이 흐르는 것도 좋으네요. 요것도. 청보라님 늦게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복습, 오늘 공부한 거 복습. 이 붉은 무리들의 선전선동은 거의 게벨스의 프로파간다에서 따온 게 많으니까 거의 거기서 많이 도용을 배워와서 이들이 써먹네요. 그런데 오늘 소단어는 그거예요. 상징. 프로파간다로서의 상징.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저들의 상징은 일단 저는 촛불보다 먼저 저게 떠올랐었거든요. 노란 리본.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거를 쓰는 이유는 현대인들은 긴 문장을 사용하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딱 함축을 해서 상징물로서 딱 떠올리게 그렇게 이제 소속감 같은 것도 느끼게 하고 그런 의도로 이제 상징물을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그걸 분쇄하는 방법은 그런 상징을 조롱거리로 만들거나 우습게 만들어 버려서 분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천막에서 있었던 그런 추잡한 일들을 저희가 조롱거리로 계속 회화하고 이걸 막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거를 저자들이 너무 잘 아니까 막 아주 그냥 전 난리 버거지를 피웠었죠. 붉은 무리들이 막 대깨문들이 나서서 공격을 해대고 거기에 아주 강력하게 맞서가지고 계속 조롱거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저들의 상징을 분쇄하면 이제 그런 상징을 분쇄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서 저희도 이제 역선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전에 가물었을 때 봄에 총선 끝나고 왔을 때도 물은 이렇게 많았었어요. 여기 항상 이 계곡물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늘겠지만 더 항상 이 정도는 됐어요. 물이 마치 이렇게
딱 또 아주 교통도 바로 요 길 위에 차를 세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요 지금 사찰은 폐쇄가 됐네요. 사찰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때 더덕해로 하려고 그랬던데, 산삼 신받다 하려고 그랬던데, 거기는 이제 폐쇄를 했네요. 이들이 뭐 비대면 하다 그래서 이 사찰에서 협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저기 이제 저희가 공부한 분량은 낮에 이렇게 딱 쬐그만 단원 하나,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번 되새기면은요, 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되는가 해서 이 저자들은 저거를 붕괴되는 것은 이제 뭐 삼권분립, 우리가 믿고 있는 삼권분립 같은 것들, 그런 사법부나 입법부들은 그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할 거라고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대체로 방관하거나 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지키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국민들도. 그러면 민주주의는 누가 지키느냐? 이 책에서는 그렇게 단언했네요. 정당, 파리, 정당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같은 정당. 이미 저 미통당은 제일 이 저자들이 경계했던 거, 그게 뭐냐면 이 기회주의자들이 저런 독재자와 협상하고 손잡는 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했었는데, 이미 그런 치명적인 사태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만이 이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 저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거 생각나고, 또 공부했던 거, 또 조지계 씨의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생각나고. 그런데 아직 저기 교회 그 목사님들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반발이 나왔다는 보도는 없죠. 아마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런 반발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어대고님 어서오세요. 유콜님. 예. 아까 방송 보니까 저기 어디 가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여기 그냥 올라오는 바람에 초입 조금만 보고 그냥 다 못 봤어요. 집에 들어가서 돌려보기 하려고요. 네, 일편단신님 어서오세요. 여기 계곡이에요. 저 상원사 계곡, 용문면 연수리. 오늘은 그 공주님들 서비스를 위해서 짐벌 꼈어요. 그 안 끼고 뻗으려고 했더니 여기 울퉁불퉁 해가지고 이거를 껴야 되겠더라고요. 저 위에 다리, 저 전에 봄에 갔던 저 위에 다리 보이네요. 계곡 좋죠. 배릉나무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또 매너 있게 꼈죠. 맨날 안 좋은 화면만 요새 며칠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그냥 꽤 피우느라고 짐벌을 안 꼈더니만. 자, 그러면서 전에 갔던 다리가 어디냐면, 근데 저 위에는 그 출입 금지된 지역인데 계곡물 따라 갔나 보네요. 거기가 도로는 그 바리케이트로 딱 출입 금지 해놨더라고요. 저기 나무다리 보이시죠? 저기에서 저 파리장님과 조직론에 대해서, 우리공화당 조직론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었죠.
저 다리를 건너면서. 그런데 그때 말한 조직론도, 조직에 관해서도 딱 한 가지만 틀렸어요.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요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는 그냥 점조직으로 가자 했거든요. 비밀 결사 조직으로 가자, 점조직 형태로 가자 했는데, 역시 대표님은, 대포가 아니라 대표님은 정정당당하게 라는 말씀을, 그거 하나만 어긋났어요. 그리고 거의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지를 모으면, 여기 사람들만 없으면 쓱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물이 깊어갖고 한번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좀 있네요. 한 길은 넘을 것 같죠? 그냥 보기에도 한 길은 넘을 것 같아요. 퍼런 게. 그리고 저 아래로도 이제 애들 데리고 오면 좋을 만한, 저 아래도 또 평탄한 곳이 많아요. 저기. 이렇게 널찍한데. 저기 아래도 물길 따라서, 저기가 좋은데 왜 저기는 안 가지? 저기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저 아래에도. 어디냐면요. 여기도 물이 넓은 데 있어요. 얕고. 거기도 사람들이 좀 있네요. 네. 이 중국 우한 폐렴으로 그냥 답답하실 텐데, 시원하게 계곡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주머니 분은요, 부부가 놀러 오셔가지고 저기다 돗자리 깔고 지금 한잠 자고 일어나신 거예요. 한잠 자고 일어나셔가지고 여기저기 사진 찍으시네요. 아까는 할머니였었는데 모자 쓰니까 아줌마로 변신하셨네요. 아까는 할머니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모자 쓰시고 아줌마로 변신하셨어요. 네, 최영주님 어서오세요. 시원하시다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시원한 계곡물. 저는 여기다 발목욕 됐어요. 너무 시원해갖고 좋으네요. 근데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아직은. 여기 그늘이 졌는데도 조금 더 있으면 발이 차가워서 발 담그기는 좀 힘들긴 하겠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데요. 딱 맞고. 두 양반이서 아까 저기서 들어놓아서 주무셨거든요. 됐다. 그러니까 물이 확실히 차니까 요 애들이 계곡물에는 아직 못 들어가네요. 확실히. 저거 홀랑뻗고막 들어갔을 텐데 옷 입고 들어가네요. 애들이. 아이고, 춥겠다. 근데 좋긴 좋겠다. 시원한 게. 여긴 깊은데, 줍을 꼈으니까, 물이 너무 깨끗해요. 원래 깨끗했던 곳인데, 이번에 폭우로 한번 쓸러 내려가고 나서 더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원래 이렇게 퍼놓고 보기는 좋았어요. 깨끗하고 물이. 그냥 국민님들 시원하게 말씀들 나누세요. 오늘의 이제 아까 뭐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던데 어디 가셨네. 저 다리가 이번 폭우에 난간은 다 없어져 버렸네요. 전에 왔을 때 저기 난간이 있었잖아요, 옆에. 근데 난간은 다 뜯겨 없어져 버렸네요. 난간은 없어졌는데
저것도 콩나물을 새로 걸친 것 같은데. 이번 폭우에 난간은 쓸려 내려갔는데, 바닥에 저건 그대로 있네요. 네. 그러니까, 황수고진님, 그거 좋은 전술이죠. 그저께인가요? 왜, 히틀러가 롬멜 장군을 자살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단초가 된 것 같으냐면, 처칠이 의회에서 롬멜에 관해서 무지하게 칭찬했어요. 적장에 대해서. 사막의 여우 롬멜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고. 엄청 그렇게 처칠이 칭찬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롬멜, 좀 밀렸잖아요. 독일군이. 그러니까 롬멜이 좀 다치니까 바로 베를린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독약을 먹고 자살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롬멜 그거 알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독약 먹고 그냥,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저께인가요?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런 좋은 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있으면 우리가 막 띄워주는 거예요. 막 띄워주면 처칠같이. 그러면은 저들이 이제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내분을 일으키겠죠. 그거 좋은 작전이죠. 네. 그래서, 그거 좋은 작전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물만 봐도 시원하죠. 근데 오늘 엄청나게 사실은 덥다고 해가지고, 폭염주의보라고 해가지고, 양평 예보는 35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꽤 피워서 시원한, 여기 전부 그늘이잖아요. 시원한 계곡으로 왔는데 별로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깥에 더우세요? 여기는 전혀 더운 걸 모르고 오히려 그냥 썰렁하네요. 그나저나 빨리 이게 진정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수상하죠. 또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죠. 발표된 거. 그리고 물론 이제 검진자 수도 확 줄어버렸어요. 검사하는 숫자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오늘은 얼마나 검사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많이 좀 있는데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네, 호이루님 어서 오세요. 시원한 거 보여드리려고 계곡 갔어요. 공부는 다 끝났어요. 오늘 분량은 끝났어요.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상징물 하는 법, 분쇄하는 법, 저들의 촛불이나 노란 리본을 분쇄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분량 끝났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 보세요. 그리고 저는 요 계곡을 만났을 때 요 물 색깔 파란 요 아주
요 깊어 보이는 요 물 색깔 있잖아요. 맑게. 이거 지금 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거든요. 요게 이런 물 색깔이 제일 좋아요. 이 계곡을 만나면은 항상 이렇게 아주 파랗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이 깊은 물 색깔, 이게 아주 제일 좋더라고요. 계곡에서 이 소에서. 여기는 처녀귀신 할머니 없겠죠? 이렇게 흐르는 것보다 이렇게 흐르는 것보다 소를 이뤄서 이렇게 물이 아주 이렇게 깊은 파란 빛깔 나는 거, 요런 게 좋아요. 요런 물 색깔이. 어우, 쟤는 우리 투쟁 의자를 가지고 다니네. 이게 우리 투쟁 의자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쓰나 보네요. 저는 저 의자만 보면 그냥 집회 때 깔고 앉는 거 생각나갖고. 이게 사람은 연상작용이 중요해요. 이것도 상징물인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저런 의자 보면 딱 집회 생각나는 것처럼. 요런 의자 보면. 이것도 프로파간다의 일종이죠. 상징. 요런 의자, 요런 의자. 그쵸? 요런 의자 하면 집회 때 앉는 우리 의자. 그러니까 요런 게 프로파간다의 상징. 적용시켜보면 그래요. 또 이제 댓글 좀 보고. 이제 황소고집님 저거 있잖아요. 호이르님. 네, 이 통계는 숫자의 마법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했었고요. 이거 어젠가 그젠가 한번 황소고집님하고 같은 의견을 말하시는 동지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렇게 저들은 이제 시진핑 당환을 시키기 위해서 저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줄일 거다고 이제 숫자를 또 K방역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는데 당분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당분간은. 요 상태대로 하다가 이제 쟤네들은 중추절이죠. 우리는 추석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날짜가 잡히면은 그때 그런 또 못된 짓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저희들이 미디어 리테러시를 공부한 관계로 이런 거 다 간파를 하니까요. 근데 호이루님, 노란 리본 단 것들 걔네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초등학교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노란 리본 그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조현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낮에 방송하기 전에 그걸 봐가지고 저자들은 진짜 섬뜩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증오심을 심어주나. 노란 리본은 추모의 감정보다는 증오심 밖에는 없잖아요. 애들에게 가르칠 게. 그리고 가엾은 어린 애들 부천을 떠돌게 하고 빨리 하늘에 올라가서 편히 쉬도록 영면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저렇게 붙잡고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니까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이자들은 완전 인류인마저 지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인륜보다 앞선다고 하잖아요. 사상을 항상 먼저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의 해체, 혈육 간의 뭐 그런 인륜을 저버리는 짓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북한 같은 것만 되면 봐도 벌써 우리나라도 슬슬 그런 뭐 기미가 보이는데요. 뭐 일본 이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좀 생각하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막 우리 아버지 뭐 광화문 갔다 온 분이라고 막 신고하고 보고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런 것들 보면 참 잔인하게 이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거꾸로 뒤집어 봐도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확실하긴 해요. 뭐 지들은 뭐 진보, 급진주의자, 뭐 사회주의자 뭐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결국은 아주 뭐 예전에 고전적인 뭐 막시즘에 입각한 건 아니겠지만 뭐 네오마르크시즘이나 뭐 다 그거죠. 원료는 그것이니까. 참. 이거 참 말씀 안 드렸네. 그거를 내가, 이거 지금, 프로파간다에서, 잠깐만요. 배롱나무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시진핑 그거에 관련해서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그 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은 한 번 믿은 것은 잘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 사례로 뭐를 드렸냐면, 예전에 마오쩌둥이 한 번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이제 유언비어 부분에서, 유언비어는 어떻게 프로파간다에 이용하는가 부분에서 나오는 말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상대 측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마오쩌둥이 죽었다고. 그런데 사실은 살아 있었을 때인데 이제 한번 그렇게 믿기 시작하고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사진을 보여줘도 믿지를 않고 닉슨과 회담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믿지를 않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은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을 되돌리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도 참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소개시켜 드린다는데. 얘는, 이 하얀 애는 물이 싫은 거예요, 지금 얘는. 그래서, 얘는 물이 싫은데, 억지로 데리고 오니까 지금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서. 어디 갔어? 얘는 물이 싫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뜻하고는 반대로 점점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목욕시키면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도 애가, 물에 들어간다. 용감하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다시 빠꾸. 아이고, 이거 힘들어라. 조약돌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같이, 저도 처음 보는 책이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동지님들하고. 그래서 동지님들 의견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머리털 다 빠지겠더라고요. 빠르장님 말씀대로. 그래갖고 그냥 조금씩 하루에. 그래도 벌써 책 2권 끝나고 또 다른 2권 들어가니까 이거 뭐 진짜 지금 한가할 때나 또 이런 정신무장을 해야죠. 이제 또 적극적으로 서명대 뛰고 그러면 힘들어서 또 그때는 그때도 물론 우리는 주경리 아독하긴 했어요. 두루두루. 여기 나무가 주변에, 계곡 주변에 저기 뿌리채 뽑힌 것도 있고, 이번 폭우가 세긴 셌나 보네요. 저기 보니까 큰 나무들이, 요것도 그런 것 같은데? 요 나무는 아닌가? 저 아래 막 뿌리채 뽑힌 것들도 있긴 하네요. 근데 여기 나무는 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바위 틈에 있어가지고, 뿌리가 저렇게. 희한하죠? 이제 이 계곡도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기가 좋으니까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오네요. 백구의 세계. 요새 그자들 어떻게 살아는 있나 모르겠어요. 백구하고 누랭이하고 흰둥이하고. 요새는 뭐 김경자 동지가 예전에는 뭐 살짝 들어가서 뭐 입맛만 다신다고 그러면서 동태도 잘 알아오더니 시들해졌나 봐요. 이제 뭐 입맛도 안 다시나 봐요. 뭐라는지도 모르겠어. 제가 나가자는데 왜 안 나가? 실패했는데. 이 애들 가만히 노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이 집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사내는, 남자애가, 사내가 동생인 것 같은데,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네요. 그냥 뭐 돌도 집어 던지고, 아까 주부타고 물에 들어갔다 오더니, 이제 또 저 막 돌 집어 던지고. 그래도 그 누나는 조신하게, 얌전하게 노는데, 사내 녀석은 그냥, 또 엄마들이 애 키울 때 사내 키우기가 진짜 힘들겠어요. 호이르님, 걔네들 폭망했어요? 뭐 요새 당최, 뭐 또 사실 알고 싶지도 않긴 않는데, 갑자기 저 백구를 보니까 생각이 나갔고요. 근데 저는, 요번에 8.15 때 현충원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저들, 걔네들 친박신당이라는 명칭을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 이름 바꾼다고 하더니. 안 바꾸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갈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명칭 달린 조합보고, 그냥 재수 없어갖고선, 잠깐. 요 부분에서 잠깐요. 요 부분에서 잠깐 좀 이렇게. 그래도
저렇게 물 흘러가는 거를 찍고 계시니까 저 사진 찍는 아주머님을 감상하죠. 응가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아줌마 아까부터 뭔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응가나 쉬도 오해하지 마세요. 참. 여기는 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집이 워낙 가까워갖고요. 아마 내려갈 때 한번 재봐야지.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아까 저기 그 배구남이라는 거기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갔다가 그냥 다시 내려왔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원래는 그 계곡이 더 좋아요. 바위 평평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지. 여기 집에까지 가는데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 뭐. 네. 백두대 가면 그러면 살짝 돌리고. 오늘은 그냥 풍경 구경하는 저거로. 쟤는 뭐 아까부터 싫다고 하는데 뭔가. 그리고 저 칠판에다가 이제 오늘부터 칠판에다가 오늘부터 이제 저도 봉숭아 학당처럼 써놔야 되겠어요. 귤부장, 파리장, 그렇게. 줄반장, 안내양, 그 다음에 땡땡이 부장, 천사, 이렇게. 결석대장, 진달래, 요렇게. 닉을 써놔야 되겠어요. 칠판에다가. 그 책 제목만, 그날 공부할 제목만 써놓으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그 옆에다 봉숭아학당처럼 그 봉숭아학당에 그거 써놨던가. 그리고 참 또 그 봉숭아학당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개그 프로에서 뭐 개그 프로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코미디에서 이 정치 풍자가 없어진 자체가 민주주의의 엄청난 후퇴라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국내 학자들인데요. 그 정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우등생은 우리
저 별심님 계신데, 어저께 수석하신 별심님하고 그 청년 계세요. 그 아리따우신 별심님. 그 우등생 그분하고 전에 한번 또, 브레드님이신가? 브레드님이실 거예요. 딱 하면 뭐 대번 맞히시는 선생님. 장학생은 황소고집님. 조교 황소고집님 딱 써놓을까요? 일단, 그렇게. 딱 써놔야지. 뭐, 재밌는 이름 있으면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칠판에다 떡하니 써놓고, 다 이제, 세계 곳곳에, 그냥 방방 곳곳에 다 알려지도록 할게요. 근데, 그 6홀에 영어닉으로 별심이라고 쓰신 BUEL인가? 별. BUEL 하고 SHIM 쓰시는 분 있어요. 6홀에 별심님. 저기도 오셨었어요. 그 6홀 울산에서 탄핵무효 하시는 분들, 어대고 채널이랑 같이 활동하시는 젊은 분인데요. 젊으신 분인데, 그날 8.15 기자회견 때 우리 대표님 연설 들으러 오셨더라고요. 저희 대표님 연설이야, 뭐, 진짜,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저런 지금 사랑교회, 제일교회하고 정광훈 목사, 공격받는 거하고 우리 공화당이 똑같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하네요. 완전히 그냥 뭐 책임당원 명부, 뭐 당원 명부, 후원자 명부 다 털렸을 텐데, 그거 생각만 해도 아주 진짜 커다란 위기를 지도자의 결단으로 잘 넘긴 것 같아서 진짜 하늘이 보살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8.15 때 별심님 대표님 연설 들으시고 가실 때 잠깐 인사를 했거든요. 대표님 연설 끝나는 부분에 제 촬영 영상분 중에 대표님 연설 끝나는 그 부분에 잠깐 말씀하신 분 계세요. 별심님. 아리따운 아주 그냥. 이건 우리 천사님하고 다른 천사님, 실제 실존 천사님. 우리 천사님이야 불량 천사님이 있으시지만, 거기 실존하는 천사님이세요. 여기 이 계곡에 딱 오면은 선녀로 오해받으실 만하시죠. 한번 동영상 막 돌려보게 해서 그 부분만 찾아보세요. 대표님 연설하는 끝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잠깐 인터뷰 한 게 있어요. 한 몇 초간. 네. 근데 그러면 요새는 요새는 좀 덜한데요. 막 습기 차고 장마철에는 이 분필이 습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잘 부러져요. 그리고 이 글씨를 썼다 또 지우개를 지우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또 지운 게 딱 들러붙어서 잘 털어지지도 않아요. 장마가 지나서 햇볕이 나면은 이제 백목도 딱딱해지고 글씨 쓰기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지우개 털기도 좋아지고 이제 점점 그래지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백목 쓰는 칠판은, 습기는 아주 백목은 쥐약이에요. 딱 글자 하나만 써도 뚝뚝 부러져 버리거든요. 약해지더라고요. 습기를 머금으니까 분필이. 예. 그리고 대표님 확실히 많이 본다고 느끼는 게, 또 저희가 보수주의자의 양심도 공부해봤잖아요. 베리골드 워터. 그런데 확실히 이 베리골드 워터는 현실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분의 사상을 많이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상은 뭐가 있었냐면요.
아무리 인기 있는 정책이라도 상대당의 정책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베리 골드워터라는 그 분이 그거를 주장하셨거든요. 아무리 인기 있는 정책일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그 상대당이 뭐 그런 정책이 인기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 포퓰리즘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번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고, 베리 골드워터의 그래서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그분이 보수주의자의 양심에서 주장했던 그런 말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베리 골드워터도 그랬거든요. 이제 포퓰리즘, 그러니까 국가복지주의,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은 이제 국가복지주의라고 했는데, 그 국가복지주의의 폐해를 말하면서도 그 국가복지주의는 이제 현대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거든요. 그건 거스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스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그분은 그 미국 사회에 맞춰서 해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뭐냐면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 문화 이런 게 엄청 발달이 돼 있고, 사람들의 인식에, 부자들의 인식에 기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뿌리 깊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는 좀 힘든 면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베리 골드워터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고 설득을 통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그런 복지 부분을 민간에서 많이 담당하게 하는, 특히 교회나 그 사회단체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 같은 사회는, 그러니까 뿌리 깊은 그러니까 근저에 기독교 사상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이제 그건 우리가 집권당이 되면, 근데 집권당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사실은 준비도 해야 되는데, 워낙 할 게 많으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이제 뭐 지금 정책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민호님이 맡고 계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그 정책 방향,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그 한민호 국장께서는 정책위 의장이시죠? 근데 이제 전에 그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제 치열하게 사실은 워크숍을 통해서 몇 박 며칠간 우리 동지님들하고 그런 논쟁을 통해서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현실 지금 뭐 이런 중국 우한 폐렴,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국에서는 그건 이제 좀 불가능하죠. 근데 전에 같이 이제 양평 지역에 한번 워크숍을 가진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몇 박 며칠 우리 이제 좀 당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당원 동지님들을 한 2박 3일이라든가 뭐 계룡산 부근의 콘도도 좋고 해서 그런 치열한 논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책위 의장이셨던가요? 그리고 그 보수의 정신은 그냥
너무 두꺼워갖고 중요 부분만 했는데 그거에 관한 그 다이제스트 본도 구입을 했으니까 요거 두 권 끝나면 이제 그것도 하고 아까 황소고등님이 말씀하신 그 책도 한번 보고요. 저희들한테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그래서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저는 이 보수주의자의 그러니까 보수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이런 이론서를 공부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 책을 추천도서로 두 권을 말씀하시기에 그게 계기가 돼서 공부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가치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장호 이천의 김장호 동지님께서 거액을 또 당에 특별 당비로 후원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잠깐 뭐가 떴었는데 우리 이천의 김장호 동지님 계세요. 항상 주로 이제 하얀 여름에 쓰는 우리 태극기 달린 모자 있잖아요. 저도 가끔 쓰고 다니는 거. 그 모자 쓰고 다니시는 동지님 계세요. 이천 동지님이신데 후원하셨는 모양이네요. 여기 메시지가 뜨는데 메시지가 네. 예, 황소고집님 요약을 하셨으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방송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날짜별로 확진자 수 말씀하신 것도 다 적어 놨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2차 팬데믹은 그러니까 정부 책임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확진자 발생일이 8월 11일부터 쭉 18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8월 그 숫자를 일일이 설명을 하시면서 8월 15일 집회하고 요번에 그 팬데믹 사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원인은 그 문화상품권으로 이 정부에서 막 뿌리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거가 또 원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것이라고. 예. 지금 황소고집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그건 이제 우리과당 라이브나 또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들이 메이저 유튜브들이 많이 또 이렇게 끌어다가 많이 방송에 올리셨더라고요. 대표님 말씀만 한번 또 들어보세요. 혹시 못 들으신 동지님들은. 이천의 김장호 동지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보수의 사상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보수는 깊은 맛이 있네요. 저렇게 급진주의자들, 자칭 진보라고 하는 자들, 거칠죠. 조지기싱도 그랬어요. 그들의 거친 인간성, 거친 면, 좀 거칠고. 근데 좀 확실히 보수는 깊은 맛이 있어요. 그걸 많이 느끼네요. 그리고 할수록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성, 애들의 소질, 각기 다른 개성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얻은 바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 지금은 또 하나 했고, 그러니까 한번 꾸준히 우리들 보수의 정신이나 그런 사상을
많이 무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길만 갔으면 좋겠는데 또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저들의 전술 전략도 분쇄하는 그런 서적도 좀 많이 구해서 보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빨갱이들 나쁜 놈 하는 것보다 왜 나쁜지를 알고 하니까 투쟁의 당위성도 더 찾을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한 10분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1시간 51분 30초니까 딱 2시간 될 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물은 저는 엄청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도 안 덥고 경치 좋은 곳에서 오늘은 아주 계곡에서 힐링 방송장 인사 안 드린 분 없죠? 이렇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황소고지면 백부도 줘야 돼요? 초선권? 백부는 가다가 그러면 조약돌님 감사합니다. 호이루님, 대롱나무님, 빠리짱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황소고지님 감사합니다. 최영준님 감사합니다. 대롱나무님, 일편단심님, 네. 유콜 어대고님, 청보라님, 육수님, 김차수님 아까 인사 안 드렸네요. 안 드린 것 같아요. 김차수님 감사합니다. 청보라님, 초롱알미님 감사합니다. 눈 위에 피는 꽃님 감사합니다. 파티마님 감사합니다. 인사는 다 드린, 이명수님 인사드렸죠. 파티마님, 육수님, 417님, 이춘식님, 김명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